2026년 3월 26일 월가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신호 하나가 나왔습니다. ARK 인베스트가 단 하루 만에 8,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70억 원어치의 주식을 시장에 던진 겁니다. 그것도 엔비디아와 메타, AMD, TSMC까지 지금의 인공지능과 빅테크 열풍을 이끄는 핵심 종목들을 한꺼번에 팔아치웠습니다. ARK 인베스트의 수장은 캐시 우드입니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혁신 기술 주식에 가장 분적덕으로 투자해온 그녀가 엔비디아 15만 5,441주, 메타 7만 6,622주를 포함해 AI와 반도체 핵심 종목들을 일제히 매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십시오. 코스피는 이번 주 6% 이상 폭락했습니다. 환율은 1,51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공식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월가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기술주에 베팅해온 인물이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대폭락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단순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일까요?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한국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캐시 우드라는 인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캐시 우드는 ARK 인베스트의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이름에서 연상되는 영단어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녀가 운용하는 대표 상품이 ARKKK입니다. ARK 이노베이션 ETF라고 하는데 테슬라, 엔비디아, 유전자 편집 기업, AI 헬스케어 등 파괴적 혁신 기술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 사람이 투자 역사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테슬라의 대규모 투자에서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당시 테슬라가 3,000달러까지 간다는 예측을 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맞았습니다. 주가 분할 이전 기준으로 그 방향이 맞았습니다. 반대로 그녀가 틀린 사례도 유명합니다. 2023년 엔비디아 주식을 1분기에 대규모로 정리했습니다. 그 직후 엔비디아 주가가 AI 붐을 타고 폭등했습니다. 팔고 나서 주가가 수배 뛴 겁니다. 코인베이스도 팔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투자 커뮤니티에서 캐시우드가 팔면 사라, 캐시우드가 사면 팔아라는 역발상 전략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그녀의 거래가 반대 신호로 작동한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매도가 더 복잡하게 읽힙니다. 과거 패턴대로라면 지금 팔았으니 사야 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이번엔 진짜 조심해야 하는 신호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3월 26일 ARK가 실행한 거래를 수치로 정확히 짚겠습니다. 엔비디아 15만 5,441주를 매도했습니다. 당일 종가 기준으로 약 2,780만 달러, 한화 약 420억 원 규모입니다. 메타 7만 6,622주를 매도했습니다. 약 4,560만 달러, 한화 약 690억 원 규모입니다. AMD와 TSMC도 추가로 줄였습니다. 합산 매도 규모가 8,400만 달러, 한화로 약 1,270억 원입니다. 하루에 이 규모를 한 방향으로 던진 겁니다. 반면 새로 대거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템퍼스 AI입니다. ARK 이노베이션 ETF는 현재 템퍼스 AI 주식 63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억 9,400만 달러 이상의 가치입니다. 테슬라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에 이어 펀드의 세 번째로 큰 보유 자산이 됐습니다. 템퍼스 AI는 AI를 활용해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고 해석하는 헬스케어 기술 회사입니다. 암 치료에 집중하는 정밀 의료 기업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RK는 엔비디아, 메타, AMD, TSMC로 대표되는 AI 하드웨어와 빅테크에서 자금을 빼서 AI 헬스케어로 옮겼습니다. 반도체와 플랫폼에서 의료 AI로 섹터 로테이션을 한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판 이유와 메타를 판 이유가 다릅니다. 엔비디아부터 봅니다. ARK가 엔비디아를 던진 배경에는 AI 밸류에이션 과열 우려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현재 주가는 167달러 수준입니다. 52주 최고가가 212달러였으니
고점 대비 21% 정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최고가는 그런데 212달러, 목표 주가 현재는 평균이 167달러입니다. 268달러입니다.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 57명이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ARK는 이 과열된 AI 기대감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터보 퀀트 이슈까지 겹쳤습니다. 구글이 메모리 사용량을 6배 줄이는 압축 기술을 공개하면서 AI 인프라 수요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메타는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적 리스크입니다. 미국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의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 관련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항소할 계획이지만 이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광고 기반 플랫폼에서 사용자, 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규제가 강화될 경우 수익 구조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ARK가 이 법적 불확실성을 피하려 한 겁니다. AMD와 TSMC도 줄인 건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 비중 조정의 맥락입니다. 같은 매도지만 동기가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밸류에이션 문제, 메타는 법적 리스크입니다. 이 질문을 정직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캐시우드 매도가 대폭락의 선행 신호라는 주장은 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규모 문제입니다. 8,400만 달러는 ARK의 전체 운용자산 대비 크지 않습니다. 하루 거래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한 겁니다. 엔비디아 전체 시가총액이 4조 달러대인데 8,400만 달러 매도는 파문을 일으키기엔 규모가 작습니다. 둘째, ARK의 과거 매도 패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RK가 2023년에 엔비디아를 팔았을 때 이후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ARK의 매도가 고점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기회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매도한 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템퍼스 AI로 옮겼습니다. AI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AI의 수혜가 하드웨어에서 헬스케어로 이동한다는 판단입니다. 기술에 대한 확신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이 이 매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지금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공식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징적인 기술주 투자자가 포지션을 줄인 게 공포 심리에 불을 붙인 겁니다. 내용보다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돈나무 엄니가 엔비디아를 팔았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점이죠. 단순하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ARK가 엔비디아를 판 이유는 밸류에이션 과열 우려입니다. 엔비디아는 AI 붐으로 2년 만에 주가가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 상승폭에 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훨씬 덜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와 설계 중심 기업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인 PE가 매우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드웨어 제조 중심이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ARK가 우려하는 AI 과열 논리가 엔비디아에는 강하게 적용되지만 메모리 반도체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AI 모델이 커지고 추론 수요가 늘수록 HBM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수혜는 삼성과 하이닉스에 직접 연결됩니다. 현재 SK하이닉스 HBM 시장 점유율이 62%입니다. 삼성전자도 HBM 4세대 양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6년 HBM 시장 규모 전망이 전년 대비 58% 성장한 546억 달러입니다. ARK의 엔비디아 매도가 삼성과 하이닉스 매도 신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반도체 섹터 전반에 공포 심리가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미 3월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심리적 동조 현상이지 펀더멘탈의 변화는 아닙니다. ARK가 돈을 어디로 옮겼는지를 보면 그들의 다음 베팅이 보입니다. 템퍼스 AI는 AI를 활용해 암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치료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업입니다. 머크와 협력해 종양학 분야에서 AI 바이오마커 개발 중입니다. ARK는 현재 이 기업을 테슬라,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ARK 포트폴리오의 약 5%가 템퍼스 AI입니다. 이 결정이 말해주는 것은 AI 투자의 1라운드는 하드웨어와 플랫폼이었고 2라운드는 헬스케어와 바이오 AI라는 ARK의 판단입니다. 생각해보면 합리적입니다.
엔비디아, 메타 같은 AI 수혜주는 이미 주가에 AI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반면 의료 AI는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입니다. 암 진단의 정확도를 AI가 높이고 개인 맞춤 치료제를 AI가 설계하는 시대가 오면 그 시장은 지금 AI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지금 AI 1.0에서 AI 2.0으로 갈아타고 있는 겁니다. ARK 매도보다 더 근본적인 리스크를 짚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실제로 흔드는 건 캐시우드가 아닙니다. 첫째는 중동 전쟁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 협상을 거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하면 전 세계 인플레이션 재점화됩니다.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주식 시장에는 악재가 됩니다. 둘째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14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한국 기업들의 수입 원가가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외국인 매도 압력이 높아집니다. 셋째는 나스닥 조정입니다. 나스닥이 공식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국 기술주 가격이 내려가면 국내 반도체주 주가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ARK 매도가 기름을 부은 겁니다. 캐시우드는 방아쇠를 당긴 것에 가깝고 탄약은 이미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022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미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나스닥은 2022년 한 해 동안 33%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50% 이상 빠졌습니다. 그때 팔았던 사람과 버텼던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부터 AI 붐이 시작됐고 2024년까지 나스닥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공포 국면에서 팔았던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를 봤습니다. 2018년에도 비슷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삼성전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 팔았다면 이후 5년간의 수익을 고스란히 놓쳤습니다. 물론 이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더 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시나리오라면 주식시장보다 에너지나 금 같은 실물 자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주식시장의 장기 하락을 만든 경우는 드뭅니다. 단기 충격은 있어도 구조적 성장은 계속됐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분들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경우에는 버티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강제 청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손절 규모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버텨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투자했고 3년 이상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지금 공포에 팔 이유가 없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 수요, AI 인프라 확장 방향이 3개월 사이에 바뀐 게 아닙니다. 단기 심리와 장기 펀더멘털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현금이 있고 분할 매수 여력이 있다면 오히려 기회 구간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올인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3분의 1씩 나눠서 넣는 분산 매수가 맞습니다.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통적으로 해야 할 건 내 포트폴리오 점검입니다. 어떤 종목을 왜 갖고 있는지, 그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캐시우드가 엔비디아를 팔았다는 뉴스에 반응해서 따라 파는 게 아니라 내 투자 논거가 훼손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돈나무 언니가 8,400만 달러를 던졌습니다. 엔비디아는 밸류에이션 과열 노력, 메타는 법정 리스크, AMD와 TSMC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 돈은 헬스케어 AI 기업 템퍼스 AI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대폭락의 신호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크의 엔비디아 매도 이력을 보면 오히려 역발상 신호로 적동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중동 전쟁 확전,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재점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단기 심리와 장기 펀더멘탈을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HBM 수요 구조는 캐시우드 매도 하나로 바뀌지 않습니다.
공포가 가장 클 때 가장 좋은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 레버리지 없이 분산해서 장기로 가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